자, 지난번에 저장한 파일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MF를 메쉬 믹서에서 열어 보도록 합니다. 3MF 파일의 용량 경우는 3MF 파일 용량의 경우는 22.9MB가 뜨고 있고요. 22.9MB로 용량이 확인되고 있고요. 얘는 칼라 값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칼라 값들이 표시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3MF 파일의 경우는 칼라가 표시된 것들이 돌출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런 거를 범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칼라에서 마치 질감 또는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을 범프라고 하는데, 그런 범프에 맞춰 가지고 톡 튀어나오게, 칼라가 톡 튀어나오게 표시가 됐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범프는 가죽이 있죠. 가죽 질감을 컴퓨터 상에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에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가죽 무늬에.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얘도 범프 재질이 적용된 셈인데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3MF는 칼라도 표시되고 범프도 표시되고, 근데 용량이 22.9MB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메쉬도 촘촘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일 포맷마다의 스캐닝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좀 관찰해 보고 있고, 두 번째로 OBJ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OBJ 파일의 경우는 용량이 가장 커요. 용량이 가장 커서 이거는 화면상에 3D 스캐너로 처리된 결과를 그대로 3D 형상을 마치 화면 그대로 옮긴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D 스캐닝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형상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칼라도 표시되고 텍스처도 자세히 표시되고 용량이 대신에 큰 거죠. 자, 그래서 OBJ를 열어보자면, 메쉬 믹서에서 OBJ를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일단 요거는 잠깐 끄고요. 3D 스캐너로 스캐닝한 최종 화면에서 보던 것처럼 얘는 3D 스캐너에서 최종 스캐닝한 결과처럼 마치 스캐닝 소프트웨어의 모니터에서 보던 스타일이 그대로 옮겨져 왔어요. 그리고 텍스처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원본 텍스처들 맞춰졌지만 얘는 범프는 적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질감이 튀어나오게 요런 것들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PLI를 한번 열어 볼게요. PLI 요거는 용량이 35.5MB 정도 됩니다. 35.5MB 정도 됐어요. 요것도 이렇게 샥 열어 봤어요. 자, PLI를 열었더니 이 PLI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좀 얘네들이 칼라들은 들어왔는데 얘네들도 OBJ와 달리 범프 매핑이 적용이 됐죠. 즉 뭐예요? 칼라가 들어가 있는 것만큼 톡 튀어나왔죠. 양각으로 톡 튀어나왔죠. 이게 비슷한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3MF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튀어나왔었죠. 그죠? 자, 그런데 PLI나 3MF나 둘 다 칼라 값들이 표시가 되고 범프 매핑이 역시 적용이 되는데, 범프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데 두 가지는 어때요? 용량이 작은 것이, 파일 용량이 작은 것이 3MF죠. 3MF죠. PLI가 근소하게 파일 용량이 더 커요. PLI의 용량이 근소하게 더 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STL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STL 파일을 불러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용량이 3MF나 PLI보다 용량이 더 커요. 근데 칼라 표시는 안 돼요. 그죠? 자, 얘는 칼라 표시는 안 돼요. 그런데 뭐까지는 표시가 됐습니까? 범프는 표시가 됐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용량과 표시되는 재질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제가 구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3D 프린팅에서 내가 슬라이스로 가져갈 것을 어떤 거로 선택해야 될까? 이걸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슬라이서에서에 적합하게 파일 포맷, 슬라이서에서 뭐 열어 가지고 처리하기 적합한 파일 포맷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STL을 인식시켰더니, STL이라는 결과로 만들었더니 용량이 좀 커요. 그죠? 그 다음에 PLI로 만들었더니 얘는 칼라랑 범프가 표시가 되는데 35.5메가가 돼요. 칼라로 표시되는 건 또 어떤 거였습니까? 칼라 및 범프가 표시되어 있는 3MF. 만일에 멀티젯 칼라 프린팅, 즉 CJP처럼 칼라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거를 쓰는 게 좋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CJP 요 프린팅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스캐닝할 때, 출력을 할 때, CJP로 이렇게 출력을 할 때, CJP 방식, 요거는 다른 말로 3DP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요런 프린팅 방식에 적합한 거는 어떤 거겠어요? 칼라 값이 나오는 게 필요하죠. 칼라 값이 나오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거는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범프까지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범프 적용됐으면 이런 새까만 눈동자 부분들이 톡톡 튀어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CJP 방식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범프가 적용되는 건 안 좋죠. 지금 요걸 또 열어놨네. 예를 들어서 3MF
3MF로 이렇게 된 거를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칼라 값 때문에 이 주둥이 쪽이 왜곡이 됐죠. 왜곡이 됐죠. 용량은 칼라 표시되고 했지만 용량은 PLI에 비해서 얘가 더 유리해요. 그죠? 3MF가 파일 용량은 작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거를 써도 되겠지만 최적은 어떤 걸까요? OBJ입니다. OBJ. 파일 용량은 커요. 파일 용량은 큰데 이것을 CJP 또는 3DP 요 프린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OBJ를 선택하는 게 OBJ 파일 포맷을 선택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자, OBJ를 또 열어 볼게요. OBJ를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이 칼라 값에 의해서 왜곡되는 게 덜 생기죠? 범프처럼 이렇게 눈동자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도 없죠. 이거는 곡면에 맞춰서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CJP 슬라이서 할 때 CJP 프린팅을 위해서 자, CJP 프린팅을 위한 슬라이서에 적합한 파일 포맷은 OBJ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는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봤을 때 메쉬의 구조가 너무 촘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쉬가 너무 촘촘하게 됐으니 이런 경우는 뭐를 조절하면 된다? 셀렉트 모드로 가서 자, 이제 파일 용량 줄이기로 갑니다. 파일 용량을 줄이는데 어느 거에서 파일 용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메쉬 단순화를 이용해서 줄이는 게 그 방법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모든 메쉬를 선택합니다. 자, 요거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커서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모든 메쉬가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모든 메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뭐 합니까? 리듀스를 가는 거죠. 에디트에 리듀스. 자, 에디트에 리듀스로 가요. 아우, 메쉬가 많아서 그런지 좀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죠. 자, 요거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와, 지금 현재 50%예요. 50%예요. 쇼 와이어 프레임을 켜봤더니 50%도 메쉬가 너무 촘촘합니다. 한 90%로 퍼센트를 높여 볼게요. 먼저 이 값들의 속성을 보자면
리듀스 타겟을 퍼센트로 퍼센테이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리듀스 타겟이었고, 리듀스 타입, 얘는 쉐입, 쉐입 프리저빙, 쉐입 프리저빙, 블라블라. 자, 이거는 뭡니까? 형상을 우선한다는 뜻이죠. 형상을 우선한다는 뜻이죠. 요때 퍼센테이지 값을 90으로 높여볼게요. 90%로 높여볼게요. 참 시간 오래 걸리네. 자, 90%로 높여보니까 이거 좀 짜글짜글 이상하게 생기는 게 좀 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90%니까 요 결과까지는 왔어요. 퍼센트를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죠? 95로 가봅니다. 컴퓨터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무슨 경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 계속 어떤 경계들이 조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97%나 98%로 높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98%까지 높여 봅니다. 자, 95까지는 메시가 좀 작아요. 그래도 메시가 좀 작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들이 좀 적당하니 배치가 됐는데, 스캐닝할 때 좀 뭡니까? 자세를 정합 데이터를 2번에 걸쳐서 아마 스캐닝 했던 것 같아요. 성민씨, 그죠? 자세를 2번 정도 스캐닝 했죠? 그랬을 때 데이터들이 겹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짜글짜글하니 겹쳐가지고 이런 경계를 표시하는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이 상태로 98%로 가는 것도, 리듀스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cept 해서, 자, ESC 눌러서 빠져나왔는데요. 어때요? 칼라 값들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이 형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왜곡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에 예를 들어 닭벼슬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뭉개질 텐데, 이 오브젝트는 주로 어때요? 동글동글한 오브젝트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98%로 리듀스로 98%로 메쉬의 개수를 확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메쉬의 개수가 줄었을 때, 줄어들었을 때, 이 3MF로 CJP로 출력할 때 요런 결과를 가져오기에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으로 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한번 해봅시다. 파일의 엑스포트. 이번에는 내보내기, 파일 내보내기, 파일의 익스포트. 얘를 내보낼 때 어떤 파일 포맷으로 내보내는 게 맞겠어요? 슬라이서에서 열어주려면 STL 파일 포맷으로 역시 내보내야 되겠죠? 가져온 원본은 OBJ였습니다. 근데 요걸 내보낼 때는 STL로 내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파일의 엑스포트로 와서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놔둘까? 원래 있었던 요 경로에다가 원본을 제가 옮겨 놨는데요. 요 날짜에다 옮겨 놨는데, 여기에다가 파일명에 obj reduce 뭐 요런 식으로 추가해서 파일명을 조절을 해 볼게요. 앞에 거는 성명 이니셜이죠. 성명 이니셜 뒤에다가 언더바 추가해서 obj reduce .stl 요런 식으로 구분해서 저장할게요. 왜? 원본 STL이 또 있잖아요. 다른 STL이 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STL 바이너리 포맷으로 얘를 저장해서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생성이 됐을 텐데, 이건 지금 USB 드라이브지. 자, 이랬을 때 파일 용량을 지금 이 파일 용량을 이야기해 볼게요. 얘는 871KB로 바뀌었네요. 871KB로 바뀌었습니다. 즉 원래 OBJ 파일 어디 갔노? OBJ 파일 원래 요거였죠?
원본 이 obj 파일이 60.09 메가바이트였는데 리듀스 결과를 비교했을 때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게 줄어들었어요. 그죠? 칼라 값을 그대로 STL일 때 넘어가지는 않겠어요. STL일 때 칼라 값은 넘어가지 않겠어요. 확인 삼아 한번 이 STL 파일을 다시 열어서 보여줄게요. 3D 스캐너 요 STL 파일을 이렇게 열었을 때 어때요? 칼라 값은 안 들어갔죠. STL에 칼라 값은 안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용량은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CJP로 출력할 때는 칼라도 들어가야 되죠. 아차! 이거 이상하죠? 칼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STL로 넘겼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자, 다시 OBJ를 열어 볼게요. 아까 거를 OBJ에서 리듀스 한 거를 좀 씬 파일을 저장해 놓을 걸 그랬어요. 메시믹스 파일 저장해 놓을 걸 그랬어요. 어라? 왜 빨갛게 다 들어왔지? 메시믹서가 좀 이상하네요. 껐다 킬게요. 제 거는 이 OBJ 파일을 열어서 원본 OBJ 파일을 열었을 때 그래픽 카드에 좀 충돌이 나서 그런지 계속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OBJ 파일을 열었을 때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역시 메시 단순화를 사용하는데 그 에디트의 리듀스 이용해서 98%로 퍼센트를 낮춰서 조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는 파일 익스포트 할 때 STL로 넘겼었죠. 이번에는 요거를 쓰지 않고 파일 내보내기 할 때 익스포트의 값을 OBJ로 내보낼게요. OBJ 중에서도 OBJ 포맷 with per vertex color 요거도 포함된 거로 갈게요. 좀 말이 길죠. OBJ 포맷 with per vertex color 요 OBJ 중에서도 두 가지였습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요거를 98이라는 숫자를 뒤에다가 더 붙여서 앞전에 저장한 거하고 구분해서 저장을 해볼까요? 이렇게 98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OBJ로 넘겨볼게요. 자, 요렇게 숫자 리듀스 98 요거를 마저 넣어가지고 내보내도록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게 계속 에러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저장이 안 됐나? 98 OBJ
뭐 큐라에서 역시 컬러가 안 보여서 여러분하고 좀 비교하기에 좀 애매하네요. 자, 앞 시간에 요거 변경한 거 제 컴퓨터에 뭐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지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자꾸 깨져서 문제였는데 요렇게 리듀스는 역시 이 퍼센테이지로 해서 넘기도록 해 볼게요. 일단 불안하니까 신 파일부터 먼저 저장을 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믹스 파일을 이렇게 먼저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파일 포맷을 익스포트 하는데 앞서 제가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OBJ로 익스포트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OBJ 포맷 with per vertex color 요걸로 해가지고 넘겨주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요거를 저장해서 보냈습니다. 자 뭡니까 요런 경우 큐라 신버전을 실행해서 방금 내보낸 파일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작업한 파일을 열어볼 건데 3D 스캐너에서 자, 요 파일이 방금 전에 OBJ로 넘긴 건데요. 메시 믹서에서 이거 OBJ로 넘겼더니 이 파일은 2.06 메가바이트 파일이 많이 줄었네요. 자, 큐라 신버전에서 역시 열어봤습니다. 아주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제 건 4.13 버전인데 여기서 얘를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90도 정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컬러 값들은 큐라에서 인식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컬러 값들은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즉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CJP 프린팅에 적합한 것으로 컬러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OBJ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라와 같은 경우는 컬러 값에 상관없이 이렇게 열려요. 컬러 값이 상관없어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런 컬러 프린팅이 가능한 CJP 프린팅에 관련된 슬라이서였다면 이런 컬러도 다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은 건 뭡니까? 큐라라는 거예요. 큐라에서 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 모드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큐라에서는 이거를 다 볼 수 없었다 관찰을 했고요. 자, 방금 전에는 뭐를 했습니까? CJP 프린팅을 위한 슬라이서에 적합한 파일 포맷으로 OBJ를 선택했고 이 OBJ에서 뭐를 중심으로 봤어요?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메시를 단순화, 즉 모든 메시를 선택하고서 에디트의 리듀스 98%로 퍼센트를 이용해서 98%로 메시를 줄이는 거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요거를 사용하기는 할 거예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 어떤 프린팅으로 갈 거냐면 그냥 단순한 FDM 프린팅을 위한 슬라이서에서 적합한 파일 포맷을 갈 건데, 역시 OBJ를 선택할게요. 역시 OBJ를 선택하는데, 왜냐 메시믹서에서 3MF나 아이고, 여는데 오래 걸리네. 3MF로 이렇게 열어봤더니 얘도 범프가 적용된 게 좀 심해요. 그죠? 범프 적용된 게 심해요. 그렇습니까? 톡톡 튀어나온 부분들, 요런 로고하고 눈하고 입부분의 컬러에 맞춰서 튀어나온 것들이 좀 심합니다. 어느 거? 3MF 요 포맷도 요런 현상이 심해요. 범프 느낌이 큽니다. PLI도 열어볼게요. PLI도 대동소이하죠. PLI도 요거도 3MF, 방금 전에 본 3MF하고 비교했을 때 눈하고 입하고 로고 튀어나온 게 범프, 즉 텍스처에 맞춰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STL을 또 열어볼게요. STL 파일을 또 열어볼게요. STL 파일은 컬러 값은 적용은 안 됐지만, 컬러 값은 표시가 안 되고 있지만, 이 눈동자하고 입부분하고 로고 부분이 여전히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메리트가 없죠. 3MF 표시된 거나 또는 PLI 표시된 거나 STL 표시된 거나 봤을 때 용량이 가장 적은 거는 3MF의 용량이 가장 적어요. 기왕이면 다 튀어나오기는 튀어나왔죠. 범프 표시돼서 튀어나오기는 다 튀어나왔죠. 요런 애들 다 세 가지 다. 그죠? 그러면 FDM에서 어떤 게 적당하겠느냐? 용량이 가장 적은 PLI를 가지고 쓸지 아니면 OBJ를 쓸지 또 판단하는 거예요. OBJ 또 열어볼게요. 이거 또 이런다. 참네. 그래픽 파일이 또 이러네. 다시 리듀스 줄였던 이 파일을 열어놨어요. 저는 그 버그가 또 생겨가지고 요 60메가 짜리 OBJ를 또 열라고 했다가 그래픽에 또 버그가 생겨가지고 리듀스 98%로 줄인 얘를 열어봤어요.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얘는 로고 부분이나 그죠? 요 로고 부분이랑 컬러 부분이랑 눈 부분이랑 요런 부분이 범프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거의 없죠. 자, 요거를 98% 줄인 걸 가지고 FDM에서 이렇게 OBJ를 열어서 60메가짜리 OBJ를 열어서 원본
요거란 이야기로 다시 표시를 하고, 원본 요거를 요렇게 열어 놓고, 즉 이걸 열어 보니까 얘가 범프 느낌이 적용된 게 거의 없고 실제 오브젝트 형상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리듀스로 모든 메시를 선택하고 에디트에 리듀스 가서 퍼센트 쉐이프 리저빙으로 해서 퍼센트 값을 98%로 줄인 게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 놓고 이것을 익스포트로 내보낼게요. 이제 파일에 익스포트로 내보내겠는데, 이번에는 FDM에서 출력하려고 하는 FDM 슬라이서에서 FDM을 위한 슬라이서에서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그냥 STL로 얘를 저장해 볼게요. STL로 익스포트 가보도록 할 텐데, 얘는 앞서 파일명을 좀 요거 참고해서 가볼게요. 파일명은 STL. 잠깐. 파일이 좀 길어지나? STL 리듀스 98 요렇게 놔둘까요? 아이고. 요렇게 파일명을 구분을 해 줄게요. 이름 파일 뒤에, 이름 이니셜 뒤에 언더바 stl reduce 98.stl 요런 식으로 저장을 해 볼게요. 익스포트 갑니다. 자, 요걸로 STL 바이너리 포맷, STL 바이너리 포맷. 자, 요걸로 선택을 하되 파일명은 요런 식으로 저장을 해 봅니다. 자, 파일이 나갔으면 용량을 또 비교를 해 보죠. 원본 OBJ는 60.09였죠. 근데 리듀스 파일로 줄였을 때는, 리듀스로 해가지고 STL로 줄였을 때는 얘 용량이 어떻게 됐냐면 871 킬로바이트예요. 용량이 대폭 줄었네요. STL로 변경한 요 파일의 용량이.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큐라에서 열어봅시다. 자, 얘가 뭡니까? 이렇게 위치가 다른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랬는데, 자, 요거 열어 놓으니까 여는 것도 빨리 열리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처리하고 넘겼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빼뜨린 거 하나 있습니다. 뭘 빼먹었을까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데가 어디죠? 바닥이죠? 바닥. 근데 바닥이 잘 보시면 이게 완전히 평평하지가 않죠? 이해됐습니까? 평평하지가 않아요. 자, 메쉬 믹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메쉬 믹서에서 보면은 요 스캐닝된 요 바닥이 좀 지저분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마저 편집해 가지고 익스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바닥을 좀 정리하고 넘겨야 되겠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단계가 빠졌냐면, 에디트라는 아이콘이 따로 있습니다. 에디트에서 플레인 컷, 요거를 이용해서 원하는 면을 깎아내야 돼요.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바닥을 잘라낸다, 요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느 겁니까? 에디트라는 요 메뉴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에디트의 플레인 컷 찾았나요? 요거 클릭해 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열어 놓으면은 컷 타입 요거를 컷 디스카드 할프란 무엇이냐? 절반을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디스카드 할프, 절반을 지우겠다는 거로 가고, 필 타입은 리메시드 필, 요거 그냥 쓸게요. 노필이 있는데, 노필을 쓰게 되면 뻥 뚫려요. 잘리고 난 다음에 그냥 뻥 뚫려요. 미니멀 필을 하면은 메쉬의 개수가 작게 메꿔져서 좀 보기가 안 좋을 겁니다. 픽스드 필을 쓰면은 주변의 메쉬의 공률을 맞춰주기 때문에 좀 안 좋아요. 리메쉬 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르면 안 되겠죠. 화면에 보면은 플레인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록색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거의 이 면에 비슷하게 정렬되게 돌려봅니다. 한 84? 잠깐, 84 정도로 저는 돌린 것 같고요. 자, 요 화살표 요거 눌러가지고 평면의 위치를 좀 당겨 놨어요. 요렇게 해놓고 잘려지는 거를 좀 관찰하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아직 한 요정도. 디스카드 할프에서 요 화살표, 굵은 화살표가 있죠. 굵은색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여기를 삭제하고 여기를 살리겠다로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고, 요 정도면은 평평하게 면이 나오긴 하겠는데, 조금만 더 돌릴게요. 초록색 조금만 더 돌려서 조금 더 이동시키고, 요 정도로 해가지고 얼추 정리가 됐네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플레인 컷이 실행될 상황을 화면을 돌려서 보니까 요렇게 평면들이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둘레를 보니까 깔끔하게 보여지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돌려놓으면 여기 지저분한 메쉬들이 좀 정리될 것 같다, 요런 것도 판단이 되네요. 자, 액셉트 눌러 볼게요. ESC 눌러 보니까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그죠?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리를 내게 하는 자리인데 요 부분이 좀 손상은 됐지만 FDM에서는 이 소리 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모양을 출력하면 되니까 여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졌으면, 자, 요거까지 잘 되셨으면 다시 파일에 STL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데, 앞서 요 파일을 저장을 했었으니까 저장됐던 파일에다 덮어쓰기로 요거를 저장을 하도록 하죠. 익스포트 또 갑니다. 요걸로 해서 덮어쓰기. 자, 큐라에서 다시 열어볼까요? 덮어쓰기 했을 때 파일의 용량은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엔 876KB가 됐네요. 876KB가 됐는데, 이거를 큐라에서 또 열어볼게요. 자, 큐라에서 이렇게 열었을 때 얘는 이제 평평한 평면이 존재하죠. 그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큐라에서 이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죠. 선택한 면을 클릭해 가지고 베드에 정렬하는 기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평면을, 내가 원하는 면을 이렇게 딱 클릭해서 맞춰 버렸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로테이트에 리셋을 한 상태고요. 레이 플랫보다는 그 옆에 빌드 플레이트에, 이게 번역이 좀 그렇죠. 빌드 플레이트에 정렬할 면을 선택하십시오죠. 자, 요 기능을 클릭하고 내가 사용할 평면을 클릭해주면 얘가 요렇게 정렬이 돼 버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FDM에서 보는데, 이거 어느 방향으로 이동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동을 눌러 보니까 Y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다 있는데, 이것도 0으로 바꿀게요. 즉 X도 0, Y도 0, Z도 0, 다 0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중간에 놓인 상황이 된 거죠. 눈 부분이랑 이 로고가 있던 자리랑 이런 것들은 잘 범프가 제거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뜨고 있는데, 자, 일단 요 상태에서 한번 보자면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누르면 미리 보기 출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CJP라는 칼라 프린팅으로 가려면 OBJ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OBJ로 갔을 때 이걸 원본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고 파일 용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60메가짜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에디트의 리듀스로 가서 98%로 줄이고, 내보낼 때는 OBJ로 내보내는데 요렇게 내보내는 걸로 해보자.
그랬을 때 원본이 60.09MB 였는데 이렇게 줄인 거로 가니까 2.06MB 일 거예요. 이렇게 확 용량이 줄어들었죠. CJP에서 출력할 때, 칼라 프린팅 CJP에서 출력할 때 용량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OBJ로 메쉬 믹서에서 편집을 해봤고, 이번에는 FDM으로 프린팅을 할 때 역시 범프가 적용된 것들은 필요가 없다. 범프가 적용된 것들은 필요가 없어서 역시 OBJ 열어가지고, 원본 OBJ를 열어가지고 리듀스 퍼센트는 역시 98%로 가고, 특히나 요 단계에서 뭐를 추가했습니까? 플레인 컷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닥을 좀 잘라냈죠. 바닥을 잘라내고 익스포트 할 때 바이너리 포맷으로 STL 파일을 내보내기 해서 이 STL 파일이 876KB 용량이 줄어들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STL 파일 중에서 앞서 원본 STL 요거의 용량은 42.5MB 였어요. 42.5MB 였는데 얘는 범프가 적용돼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죠. 깔끔하게 만들어서 넘기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요렇게 변경한 파일 요걸로 876KB 줄였기 때문에 큐라에서 열기에도 편하고 슬라이싱 할 때에도 아주 깔끔하게 슬라이싱 되는, 자, 요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해 봤습니다. 칼라 프린팅 CJP 파일 포맷으로 요거 변경하는 거 해봤고, FDM 프린팅을 위해서 스캐닝된 파일을 편집하는 거를 해봤어요.